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도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에서 승인된 신약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올 한해 어떤 약물이 시장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개발사의 약물이 앞으로 차기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올해 기준 미국이 790조 원의 세계 최대 의약 시장을 가지고 있고, 단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이제 승인된 약물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올 초부터 지금 이제 영상 녹화일인 18일까지 총 56종의 신약을 이제 승인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 37종 승인한 것보다 한 50% 정도 올랐다. 이거야 큰 의미 없는 비율이고, 어쨌든 56종의 신약이 승인됐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가장 많은 신약들을 배출한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 화이자인데요. 미국 화이자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미국 화이자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예전에 이제 가속 승인됐다가 정식 승인되기도 했고, 이걸 포함해서 총 5종의 신약을 화이자가 배출했어요. 화이자는 앞서 언급한 팍스로비드를 비롯해서 편두통 치료제 제브즈프레트, 그리고 중증 원형 탈모증 치료제 리트플로, 성장 호르몬제 엔젤라,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엘렉스피오까지 총 5종의 신약을 승인받았습니다. 화이자의 뒤를 잇는 기업으로는 미국 바이오젠과 벨기에의 UCB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은 다 3종의 신약들을 배출했어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 올해 1월에 거의 사실상 미국 식품의약국이 처음으로 올 초에 이제 스타트를 끄는 약물인 치매치료제 레켐비를 비롯해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이제 루게릭병 치료제 칼소디, 그리고 미국 세이지와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한 산후우울증 치료제 주르주베, 이렇게 3종의 신약을 승인받았고요. 또 다른 2위 기업이 이제 UCB 같은 경우도 이제 3종을 승인받았는데, 이 UCB 같은 경우는 기존의 뇌전증 치료제 분야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고요. 그와 비슷한 이제 약물인 전신증증 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 비슷한 종류의 적응증을 가진 질브리스크, 그리고 중증 판상건성 치료제 빔젤스까지 3종의 신약을 허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이자랑 UCB, 바이오젠 이외에 또 주목받는 기업들이 이제 아시아에서도 있는데요. 아시아 중국과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3종씩의 신약을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국 상하이 진스바이오사이언스, 한국 발음으로 좀 다를 때마다 이제 준시바이오사이언스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상하이 진스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면역광문 억제제 로크토로즈라는 약물이 이제 미국에서 승인됐고, 면역관문 억제제로서는 아시아 기업 최초로 미국 승인을 넘은 거에서 화제가 상당히 됐었고요. 일본 다케다 제약이랑 중국 허치메드가 같이 개발한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푸르자클라, 이게 있고, 또 중국 이판파마라는 회사의 자회사격으로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비베 바이오텍이 개발한 호중구 감수증 치료제 라이즈뉴타, 이렇게 3가지 약물을 중국계 기업이 이제 개발을 해서 중국계 바이오의 위상이 좀 올라왔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일본의 이제 빅파마들, 일본 기업 중에 이제 아스텔라스 제약이 여성 갱년기 치료제 베오자,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아이저베이, 이 2종을 배출했고요. 또 다른 일본의 빅파마, 일본 다이니치 산교가 개발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 반플라타까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국이랑 일본의 기업들이 각각 3종씩 승인받으면서 이제 전체 56종의 올해 미국에서 나온 신약 중에 3종씩이라는 거는 이제 좀 나라 국가별로 봤을 때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최근인 이달 15일이죠. 12월 15일에 GC60자가 개발한 선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이제 혈액제제라고 흔히 불리는데, 알리글로라는 약물이 미국에서 4번째 시도 만에 승인을 얻었고, 면역결핍증 관련해서 혈액제제 시장이 한 13조 원 규모라고 해요. 이런 시장을 바탕으로 이제 녹십자 측은 한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이번 허가된 약물에 대해서 상당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치료제가 신약이 있는데요. 스위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랑 미국의 버텍스 파마슈티컬스가 이제 공동 개발한 유전자 교정 체포 신약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유전자 교정 도구를 활용한 치료제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승인받은 카스게비라는 이 약물이
이제 지난달 영국에서 승인을 먼저 받았지만 이번 달 12월 8일자로 이제 미국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어쨌든 가장 최대 의학 시장이자 가장 문턱이 높은 FDA의 허가를 넘은 유전자 교정 치료제의 등장이 좀 업계에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온 이제 이런 신약들 중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약물들이 이제 있다면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결국에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이제 승인되고 또 두 번째로 큰 시장이자 이제 어느 정도 세계적인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규제 당국인 유럽의약품청, 유럽연합에 이제 승인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런 조건으로 볼 때 올해 미국이랑 유럽에서 동시에 승인된 약물이 5종 정도고, 물론 같은 달에 승인된 건 아니고요. 이제 올해 안에 동시에 이제 승인된 약물이 5종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미국에서 승인됐다가 1년 터울로 올해 유럽에서 승인된 이런 약물들이 8종 정도 있어요. 결국엔 이런 13종의 약물이 조금 주목을 받는 블록버스터로 오르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두고 유럽의약품청에서 승인된 약물을 살펴보면은, 유럽의약품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부터 이달 12월 18일까지 총 33종의 신약을 승인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위스 노바티스의 로카메츠나 미국 란투스의 필라리파이 같은 좀 전립선암 진단용 시약 이 조영제 제품들을 빼면은 사실상 31종의 질환 치료용 신약을 이제 유럽의약품청이 올해 승인을 했고요. 국내사 중에서는 좀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한 에피스클리라는 약물이 유럽에서 승인받긴 했는데, 뭐 이번 집계에서는 신약만 놓고 이제 보기 때문에 집계에서는 뺐고, 에피스클리처럼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일반 제네릭 의약품까지 하면 6종이 더 유럽연합에서 승인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네릭이나 시밀러를 빼고 33종이 유럽에서 승인됐다. 이 점을 이제 한번 언급해주고 싶고요. 결국 이런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제 동시에 승인받는 약물 중에 주목받는 약물들로 이제 보면은 결국엔 올해 동시에 승인받은 5종인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스위스 로슈의 거대 비세포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 그리고 미국 존슨앤존슨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탈베이, 미국 아미커스의 폼페병 치료제 폼빌리티, 미국 화이자의 중증 원형 탈모증 치료제 리트플로, 그리고 이탈리아 키에시의 파브리병 치료제 엘파브리오가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라는 거대 규제 당국으로부터 올해 승인을 받은 약물이고요. 뭐 이 중에서 사실 폼페병 치료제나 뭐 이런 파브리병 치료제 같은 희귀질환 약물은 워낙 이제 타겟 시장이 좀 적기 때문에 그 블록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나라 환율로 고치면 이제 8억 달러 이상, 매출 1조 원 이상을 이제 올리는 약물을 보통 이제 흔히 지칭을 한다면은, 이런 두 종은 어쨌든 미국이랑 유럽에서 승인은 됐지만 아직까지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크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5종 이외에도 지난해 미국에서 승인됐다가 올해 이제 1년차 터울로 유럽에서 승인된 8종의 약물 역시 주요 블록버스터 후보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호주 CSL 베링의 B형 혈액병 치료제 햄제닉스도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 한 해 투여당 350만 달러가 미국에서 추정된 되게 고가의 약물이고요. 이제 미국 마리누스 파마슈티컬스의 소아 희귀 발작장애 치료제 지탈미, 그리고 미국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판상 건성 치료제 소틱2, 그리고 심근병 치료제 캄지오스 같은 경우는 올해 국내에서도 이제 승인이 됐고, 이제 또 다른 약물로는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의 전식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 일본 다이오 약품공업의 당관암 치료제 라이트고비, 미국 아지오스 파마슈티컬스의 피부르산염 키나아제 결핍증 치료제 피루킨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주도랑 임핀지의 병행요법 등이 이제 올해까지 해서 미국이랑 유럽 등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런 약물 이외에도 지난 4월 FDA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먼저 승인된 약물 같은 경우 스페인 알미랄에 개발한 앱글리스라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대상 항체 치료제고, 지금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전 세계 시장이 한 10조에서 12조 원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거에 한 7조 원 정도를 이제 한 60% 정도 가반을 먹고 있는 프랑스 사노피의 듀피젠트라는 약물이랑 이번에 지금 스페인 알미랄의 앱글리스라는 약물이 이제 기전이나 이런 효능 부분에서 이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먼저 승인된 이 약물 역시 미국 승인은 지금 제조시설 문제로 조금 반려됐지만 결국에 이제 미국 승인이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돼서 블록버스터가 될
그런 유력한 약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13종에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 13종은 미국이랑 유럽에서 지금 이미 승인된 약물이랑 그리고 유럽에서 먼저 승인되는데 미국 승인도 무난하게 될 걸로 이제 예측되는 앱글리스까지 한 14종이 한 블록버스터 기대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이랑 유럽을 살펴봤으면 이제 국내 상황 역시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제 국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뭐 제네릭이나 용량별 제네릭 달리한 거나 뭐 자료만 조금 제출하면 이제 되는 의약품들이나 뭐 이런 의약품들 통틀어서 한 1200여 종이 승인이 됐는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당연히 제네릭 같은 거 이런 건 다 빼고요. 실제로 이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세운 기준으로 실제로 신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해외 외자사의 약물들이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되면은 한 5년 내에 국내에 이제 진입되는 게 보통인데요. 이제 국내에 충분한 경제성이 이제 있다면은 해외 개발사가 이제 국내 도입을 시도하게 되겠죠. 이제 그만큼 중요한 질환의 치료제면 보통은 이제 국내에 도입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외자사, 해외 제약사의 약물이 우리나라에 올해 한 32종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제로 지난 7월에 가속 승인해서 이제 정식 승인으로 바꾼 팍스로비드를 비롯해서 한국 판비오의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용 시약 마크릴 렌과립 이 두 종을 빼면은 이제 국내에서 쓰이지 않았던 해외 신약 30종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단일 기업 중에서는 화이자의 자비세프티랑 엔젤라, 보슬리프, 팍스로비드 이런 4종의 신약이 이제 한국에서 허가를 새롭게 받았고, 스위스 로슈의 바비스모, 트로데비, 컬럼비 이런 약물들, 이제 바비스모는 황반변성 치료제고 트로데비는 이제 유방암 치료제, 컬럼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이제 동시에 승인된 약물이었죠. 거대 비세포 림프종 치료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이제 BMS의 제포시아, 캄지오스, 소틱2 이런 약물들 3종도 신약으로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이자나 이제 로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이런 글로벌 제약사 이외에도 이제 중국에서 빅파마로 알려진 면역항암제 전문기업 베이진의 테빈브라라는 약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테빈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미 10종 이상의 적응증을 가진 면역항암제고, 지난 9월에는 유럽에서도 승인돼서 이제 중국의 면역항암제로는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있는 약물이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인사이트 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당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랑 거대 비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주비가 이제 각각 국내에 이제 4월이랑 6월에 승인이 됐고, 지금 인사이트의 방금 말씀드린 2종의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한독이 이제 판권을 받아가지고 판매 유통을 담당하게 된 상황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목받는 약물로는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의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이나 일본 다이니치 산쿄의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제 이제 에너투까지 이렇게 한 2종이 있는데요. 이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미국에서 승인된 뒤에 이제 4년 만에 국내에 도입되게 됐다. 네, 이 밖에도 스위스 로슈의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나 이제 프랑스 사노피의 산성 시핑고 미엘린 분해 요소 결핍증 치료제 젠포자임 등이 이제 각각 미국에서 지난해 2월이랑 9월에 이제 허가됐다가 국내에는 거의 한 12개월 만인 1월이랑 7월에 이제 국내에서 허가된 약물들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젠포자인 같은 경우는 해당 그 특이 희귀 질환의 이제 적응증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치료제로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네. 한편 올해 좀 기대를 모았던 이제 국내 37호 국산 신약은 아직까지는 이제 허가된 물질이 없는데요. 그 유력한 물질로 이제 여겨졌던 지난 6월에 이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했던 제일약품의 자회사죠. 제일약품의 관계사인 온코테라퓨틱스의 자스타프라잔이라는 약물이 이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허가 심사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도 국내에서 임상 3상에 진입한 이제 약물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강스텐바이오텍이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퓨어스템 AD주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고, 또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LG화학의 통풍신약 후보 물질 티굴릭소스타트 이런 약물들이 이제 국내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강스텐바이오텍이나 SK바이오팜이 이제 개발 중인 퓨어스템 AD주나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을 거의 이제 완료하거나 이제 진행이 충분히 된 단계여서 2025년도에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LG화학의 티글릭소스타트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국내 임상 3상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허가 받으려면 조금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국산 신약 후보군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묶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신약들이 나와서 이제 길어졌는데요. 정리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56종, 유럽 같은 경우는 33종, 국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자사의 신약들이 이제 한 32종 정도가 새로운 약물 신약으로 등장을 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2023년에 동시에 승인된 약물이나 뭐 1년 터울 차로 이제 승인된 약물들이 한 13종이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알미랄의 앱글리스라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유럽에서 승인됐는데 한 이런 14종 정도의 신약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뭐 국산 신약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임상 3상에 진입한 약물들이 한 3-4종 있고, 실제 임상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온코테라피틱스의 자스타포라잔이라는 약물도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 이제 국산 신약으로는 8번째로 미국에서 승인된 녹십자의 면역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라는 약물이 있어서 바이오 개발사들이 조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약물이 미국에서 승인된 그런 성과로 인해서 좀 제약바이오 시장이 앞으로 조금 내년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올 한해 좀 주요국가 한국의 신약 결산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떤 개발사의 약물이 앞으로 진짜 실제로 매출을 가파르게 성장할지, 성장세를 이어갈지, 또 국내에 그런 약물들이 등장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또 다음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